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5회 전국장애인 문학제 온라인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벚꽃이 아닌 낙엽과 함께 시상식을 열게 되어서 이 장애인 문학제가 또 다른 매력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15회 전국장애인 문학제는 2020년 7월 16일부터 9월 3일까지 6주간의 응모 기간 동안 총 158명이 참가하여서 328편의 시 그리고 수필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소중한 삶의 이야기를 글로 써주시고 함께 나누어 주신 장애인과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328편의 작품은 임동학 심사위원장님을 비롯한 4분의 심사위원께서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6일 동안 2차례에 걸쳐 심사를 하셨고 29분의 수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수상자분들에 대한 시상을 시작하기 전에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혜용 관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전국 장애인 문학제 온라인 시상식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년 4월에 진행되었던 우리 전국 장애인 문학제는 올해는 제15주년을 맞이하여 화창한 봄날 풍성한 문학제를 기원하며 준비했지만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낭만과 감성의 계절인 가을에 또 예년과는 다르게 온라인 시상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참가자 수도 증가하고 또 작품의 수준도 높아지고 있는데 올해는 특별히 시대적 어려움을 문학적으로 승화시킨 때문일까요? 훌륭한 작품들이 많아서 심사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데 보람과 기쁨이 특별히 더 컸다고 합니다. 올해도 수고해 주신 임동학 심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심사위원 여러분들과 항상 기쁨 관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고양시 이재준 시장님, 또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묵묵히 도움을 주시는 주식회사 동인그룹, 우리은행 탄현점, 메이엔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15회 전국장애인 문학제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좋은 작품으로 참여해 주신 장애인분들과 가족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멋진 작품으로 함께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제에 축사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전국장애인 문학제의 든든한 지원자인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시 이재준 시장님의 축하 인사를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문학인재 발굴의 산실이 될 제15회 전국장애인 문학제 개최를 축하드리며 전국 각지에서 고양시를 찾아주신 장애인과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1년 가까이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로 우리 일상이 180도 변했고 문화활동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 문학제는 그간 펼쳐내지 못했던 여러분의 문학적 감수성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자리이자 고단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작은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중한 자리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계자분들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 곳곳에 품고 있는 많은 아픔이 드러났습니다. 이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힘은 서로의 배려입니다. 이번 문학제는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문학을 통해 서로 화합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작품에 담긴 여러분의 열정이 다른 이들에게 또 다른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라며 문학과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건피를 기대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복지관 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홀트 아동복지회 김호현 회장님의 축하 인사의 말씀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홀트 아동복지회 회장 김호현입니다.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제15회 전국 장애인 문학제에 응모해 주신 장애인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특별히 좋은 작품을 내어주시고 또 수상자로 선정되신 장애인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문학제는 제가 복지관 관장으로 근무할 때에 전국 규모로 확대를 했는데 날로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장애인 여러분의 가진 능력들을 잘 발휘하시고 또 장애인 문학인으로서 크게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따뜻한 마음과 열정적인 응원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15회 전국장애인 문학제는 우리나라 우리은행 탄현지점, 혁신적 투자 시스템으로 조명받고 있는 동인그룹, 코로나 시대의 필수품인 질 높은 마스크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주식회사 메이엔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문학제 시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부문별 입선 수상자 10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선에는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장상과 함께 10만 원의 상금이 전달됩니다. 네, 먼저 운문 부문입니다. 영화 얼음을 소재로 했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기억나시나요? 사라진 얼음의 황운함님, 다이어트의 김현아님,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음식 국스죠. 국스라는 작품을 쓰신 이승옥님, 아침 항구의 손익태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산문 부문입니다. 심장과 눈물의 최윤형님, 어느 장애인 가족의 여름휴가 안정환님, 황혼에 다시 꾸는 꿈 윤옥순님, 장애인으로서 얻은 비장애인과의 동등된 가치의 김태웅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발달장애 부문입니다. 운문 입선 행복의 황정원님, 산문 입선작 과거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이소현님 축하드립니다. 가작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작에는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장상과 함께 2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먼저 운문 부문입니다. 반지의 유재엽님, 로데오 거리에서 서성윤님, 집으로 가는 길에 김신근님, 들꽃처럼 노명현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산문 부문입니다. 아버지의 고백 김경식님, 반려견과 동고동락 송인숙님, 부산행 기차를 탄 소년 김로사님, 두 마음의 그림자 심태준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발달장애 부문입니다. 운문가작 캠프의 박영존님, 산문가작 제주도의 유금옥님 축하드립니다. 네, 작품의 제목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는 것 같은데요. 올해로 15살이 되는 문학제는 인생의 첫 격동적 사춘기, 중2를 떠올리게 합니다. 격동의 시간을 통해 성장하는 시기인 만큼 우리 장애인 문학제 또한 한층 더 도약하는 해가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우수상 수상자입니다. 우수상에는 홀트 아동복지회장 상과 30만 원의 상금을 전달해 드립니다. 네, 운문 부문 우수상은 등 산을 출품하신 김효정님과 너의 발이라는 작품의 김혜린님입니다. 산문 부문에서는 거지 같은 천사의 고영민님, 아버지와 다방의 박현준님, 그리고 발달장애 부문에서는 친구의 국준호님, 나를 풍성한 길로 인도하는 하나의 선물 진연호님입니다. 우수상 수상자분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최우수상과 대상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의 일상을 바꿔놓은 코로나19로 제15회 전국장애인 문학제 시상식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 주시는 수상자분들을 직접 뵙지 못해 무척 아쉽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얼굴도 뵙고 목소리도 들을 수 있어서 또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봅니다.
나를 풍성한 길로 인도하는 하나의 선물의 주인공이죠. 진연호님을 시작으로 최우수상, 대상 수상자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축하해드리는 아주 조금은 특별한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29분 모두를 찾아뵙지 못해 아쉬웠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찾아가는 시상식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상장 우수상 승명 진연호. 귀하는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주최한 제15회 전국 장애인 문학제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제가 수상을 할 거라고는 사실 기대를 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되니까 진짜 아주 기분이 정말 좋아요. 평소에 제가 글을 적었을 때 무조건 수상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진 않았어요. 제가 쓴 글을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같이 하고 싶기도 해요. 제가 지금 비록 지금 자폐성 장애를 좀 앓고 있는데 저도 지금 이거를 거의 없다시피 거의 물리치다시피 이렇게 활동을 하려고 하거든요. 장애인들이 무조건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단점을 딛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마인드를 딱 심어놓고 살 거고, 그렇게 이제 만약에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그러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해주려고 합니다. 사람들만 사는 세상이 아니고 동물들도 사는 세상이라고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모두가 이제 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런 내용도 담겨 있고, 서로 다른 빛을 가지고 있거나 모습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존중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평등하게 살아가라고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며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나를 보고 우는 늑대의 울음소리 얼마나 여는 건지 알아요. 그 간적 깊은 산속 숨소리와 바람의 빛깔이 뭔지 알아요. 바람의 아름다운 저 안녕하세요. 우리 박은수님. 네, 반갑습니다. 성명 박은순. 귀하는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주최한 제15회 전국 장애인 문학제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0년 11월 11일 홀트 아동복지회 이사장 설태호.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장애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좀 혈관 종양 때문에 수술해서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밖에 출입을 많이 못 하는데 안에서 이제 책하고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셋이 사는데 이번에 출품한 게 큰 상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는 자기 몸에서 뭔가 활력이 있으니까 꽃 같은 걸 피우다가 숨이 끊어지면 그 꽃도 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사람 안에 있었던 살아있던 나비 같은 거 여러 가지 그런 것이 그 몸을 떠나서 밖으로 가버릴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하다가 메모를 했는데 그게
시가 됐습니다. 상장 최우수상 성명 김형자 제15회 전국 장애인 문학제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오다가 축하드립니다.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니까 이게 정말 그냥 뜻밖의 갑자기 반가운 손이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장애인 기관에서 특히 굴동아리 모임을 자주 하게 됐어요. 그때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 제가 애를 키우면서 세월이 지나면 그게 잊혀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애들 키우면서 그때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조금 글로 써놓으면 나중에 내가 나이 먹어서 볼 때 뭐 기억에서는 가물가물하지만 글을 보면 아 이때 애들이 이랬었지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수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쓰는 제 수기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만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즐거웠고 모든 게 내 입장인 거예요. 아 그러면은 애들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느낌은 어떨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엄마는 힘들다고 느끼는 상황을 애가 보는 입장에서 어떨까 싶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 힘든 것도 조금 위로가 되고 또 그리고 그 아이들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큰애 이야기를 좀 다뤘잖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막 이랬는데 지나다 보니까 얘기를 쓰다 보니까 아 그래 얘 마음이 이랬었구나. 어쨌든 고등학생에는 어쨌든 사춘기가 오고 나서 좀 같이 안 지내다 보니까 걔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집에서 늘 같이 지냈던 그 아무래도 애 막내가 그래도 제일 늘 같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 얘기를 막내가 보는 시선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다 사람이잖아요. 살아가는 거는 비슷해요. 많이 불편하고 솔직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지만 생활은 똑같아요. 같이 새끼 먹고 아이들 낳고 교육시키고 힘듦, 불편함 이거를 뭐 알아달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해주면은 이렇게 좀 다 같이 조금 덜 불편하게 어차피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같이 살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온 과정 괜찮으실까요? 상장, 대상, 성명 정철호. 귀하는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주최한 제15회 전국 장애인 문학제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0년 10월 20일 고양시장 이재준. 다른 이제 상들은 좀 몇 개 받았는데 대상은 이번이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 좀 믿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상까지 받을 줄은. 저의 작품을 이렇게 잘 평가해 주신 심사위원들과 그 다른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아마도 이 상이 저에게 더 좋은 작품을 쓰라는 어떠한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해서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해서 앞으로 뭐랄까 장애인들이 어떤 인식 개선이라든가 그런 활동에 좀 도움이 되는 글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제 생활이잖아요. 제 일상이고 일과고 매일 그냥 아들과 벌어진 일들이고 그러한 일들을 그냥 뭐 정리한 거죠. 어떻게 봤을 때는요. 뭐 앞으로 이제 뭐 이번 일 계기로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저의 앞길에 좀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장편도 쓰고 있고요. 중편, 단편 해가지고 계속 12월 달 되면 이제 뭐 신춘문예도 듣고 하고 있어서요. 뭐 이제 한 글을 쓴 지가 이제 10년 정도 되고 있어요. 뭐 앞으로 10년 더 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나이 60 되기 전까지, 60이 안 되면 70 되기 전까지 그냥 뭐 등단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봤을 때는 작품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고 많이 공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등단이라는 그 이름표는 별 커다랗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랄까, 그림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축제라고 생각을 해요. 뭐 사람이 뭐 장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정신적으로, 뭐 육체적으로, 뭐 금전적으로, 뭐 다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당시에 모이고 같이 밥 먹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이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 조그마한 그것 때문에, 세균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받고, 이렇게 또 뭐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이렇게 상장을 수여하니까 제가 너무나 감사하죠. 네, 찾아가는 시상식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과 또 촬영에 협조해주신 수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문학제 시상식의 하이라이트, 대상작의 낭독 시간입니다. 이번 대상작 장마는 산문이고 또 온라인으로 시상식이 진행되고 있어 작품 전체를 수상자가 직접 낭독해 드릴 순 없지만 저에게 감명 깊었던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용서가 되었다. 아니, 용서할 필요가 없었다. 민규가 당당히 자기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장마는 그 기나긴 여정의 끝을 보이고 있지 않았지만 간간히 햇빛을 선사하고 있었다. 사춘기에 접어든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 민규와 가족의 평범하면서도 롤러코스터와 같은 일상을 그칠 줄 모르는 장마에 빗대어 삶의 고통, 기쁨을 가슴 시리도록 전달해 주신 정철호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올해는 문학제가 15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입니다. 그 성장의 감동을 기록하고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꽃이 되었다라는 아주 특별한 책을 출판했습니다. 더불어 15주년 기념 영상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15회 전국장애인 문학제 시상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